상이라서 다시 한번 끊고. 자, 에스턴 빌라하고 에버튼. 일단 빌라 지난 경기 때 뉴캐슬한테 5대1로 졌죠. 근데 뉴캐슬이 상당히 잘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찍어 갔는데 뭐 귀신같이 이제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시티는 시티였다. 자, 빌라. 뭐 어쨌든 동 지난 경기 때 체력 소모도 많았고 뭐 그렇게 선수들 워낙 뉴캐슬이 기동력 자체가 좋았다 보니까 한 빌라가 좀 참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빌라가 지금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 가지고 당장에 이제 1, 2 옵션 애들 중에서 결장자가 꽤나 많습니다. 뭐 밍스부터 해가지고 부엔디아, 그다음 뭐 제이콥 램지, 그다음 모레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옵션으로 쓸 수 있는 뭐 덴동커라든지 아니면 뭐 베르트랑 트라우레 이렇게 해가지고 결장자가 그래도 꽤나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예상 명단을 보면 어, 수비 쪽에 수비 쪽에 뭐 디뉴, 그다음에 뭐 파우토레스, 아니면 뭐 그 디에고 칼로스도 이제 뭐 작년에는 계속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지만 올 시즌 또 계속 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칼로스하고 그다음 뭐 에즈리 콘사, 그리고 중원에 이제 뭐 맥긴 카마라, 그다음 더글라스 루이즈 뭐 또 이렇게 있겠지만 뭐 또 만약에 또 쓴다면은 뭐 쿠티뉴라든지 아니면은 뭐 틸레망스 이렇게 또 쓸 수 있겠고, 뭐 최전방에는 뭐 와킨스라고 뭐 디아비하고. 그래서 야 당장에 지금 현재상으로 꾸역꾸역 1옵션을 구성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꾸역꾸역 선발진을 구성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꾸역꾸역 하는 데는. 뭐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도 또 만약에 백업으로 쓴다면은 뭐 맥캐시도 오른쪽 풀백으로 쓸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최전방은 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 최전방이 지금 와킨스하고 지금 뭐 전력 자체가 와킨스, 그 다음에 디아비, 얘 둘이 또 제외하면 막상 이 옵션이 다 부상이야. 응, 맞아, 맞아. 이제 오는 걸로는 뭐 자니올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 요번에 또 영입을 잘 해놨지만 지금 당장에 지난 경기 치르고 나서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 옵션이 다 부상이라서 만약 최전방에서 교체하려면 이 3옵션 써야 돼요. 이 3옵션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빌라는 어차피 1옵션 멤버들, 2옵션 멤버들 안에서 그냥 경기가 정리가 되는 애들이야. 근데 그치. 듀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듀란도 그렇고, 뭐 베르트랑 트라우레도 그렇고, 둘 다 부상이잖아. 어쨌든 또 지금 뭐 이 옵션은 지금 다 부상이라서 출전 자체가 불가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게 전력이 불안 요소는 있다. 불안 요소는 있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올 수 있는 선발진들을 제외하면은 야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에버튼.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있어요. 뭐냐면 에버튼. 일단 에버튼이 지난 경기 풀럼한테 졌죠.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빌라 쪽을 보는 가정하에 또 괜찮은 점 뭐냐면 일단 맥닉이었죠. 지난 경기도 없었죠. 어. 그리고 콜먼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에버튼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필드 10명을 꾸리면 정말 꾸릴 수 있는
최정예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백업이 아쉬운 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백업을 양 팀 다 가동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에버튼은 그래도 2옵션이 있어요. 근데 빌라는 2옵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차피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백업으로 쓰는 선수들이 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이 중원 멤버들 뭐 게이라든지 오나나, 수미 쪽에 오나나, 미오비, 두쿠레 이런 애들은 워낙 또 체력이 좋은 애들이라서 딱히 뭐 교체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에버튼도 지금 뭐 맥닐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냐면 작년에 진짜 그냥 꾸역꾸역 팀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이끌어 가냅니다. 그래서 맥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측면에서 보통 주로 뛰지만 보통 코너킥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코너킥 기본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발끝이 가장 팀 내에서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맥닐이 다 담당하기도 하고, 맥닐이 없으면은 상당히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도 아쉬운 건 있는데 좀 희망적인 부분은 있어요. 빌라한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빌라가 홈이라는 거. 빌라 홈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빌라하고 에버튼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빌라가 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그 에메리 감독 오기 전에 빌라는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흔들렸고 뭐 경기력도 안 좋았고 뭐 그전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근데도 에버튼은 뭐 그래도 잡아냈다는 거 계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메리 감독과 션다이치 감독의 상대 전적이에요. 에메리 감독이 그래도 션다이치 상대로는 승률이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에메리 감독은 상대 감독의 그 전술에 맞춤형으로 가져오는 감독인데 그거를 그래도 좀 꿰뚫고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게 불안 요소는 많지만 지금 근데 어제 그 경기는 리옹의 감독 블랑 감독이 100% 승률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몽펠이 이겨버렸잖아. 내가 그 경기 코멘트 분명히 얘기했었죠. 도저히 지금 리옹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력에서 몽펠 쪽으로 손이 가는데 감독의 이 상성 때문에 차마 내가 승패로 접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오버 역배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 오버 역배가 났죠. 몽펠이 이겼고. 근데 여기는 당장에 이제 전력으로 보든 뭐 어떻게 보든 그래도 빌라가 좀 더 유리함은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빌라가 지난 경기 때 지긴 했지만 저는 빌라 작년에 이제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정말 바뀌는 과정들을 저는 쭉 봤거든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또 에메리 감독 입맛에 맞는 영입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상황은 안 좋고 빌라도 불안 요소는 많지만 그래도 빌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조금의 불안하다 하시면은 햄무 쪽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고. 자, 웨스트햄 1라운드 때 본머스 원정 가가지고 무승부를 기록했고, 뭐 전력에서 당장에 지금 꺼내는 이 선발 라인은 문제 없습니다. 그 이번에 파케타 뭐 그것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확실치 않죠. 그래서 뭐 저는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켰는데 요번에 또 워드프라우스 또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워드프라우스가 그 자리를 또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여름 이적 시장 때 데리고 왔던 뭐 에드슨 알바레즈는 결장입니다. 출전을 못하고 그래서 당장에 이제 웨스트햄은 그냥 지난 시즌 전력 그대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음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백업이긴 하다 그죠? 좀 아쉬운 건 백업이고 첼시 그래도 1라운드 때 리버풀이랑 비겼고 그죠? 그다음에 야 진짜 첼시는 미쳤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카이세도도 또 데리고 오면서 그죠? 어쨌든 첼시는 뭐 1옵션, 2옵션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뛸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 이게 우리가 지난 한 시즌을 보면서 이 첼시에 대한 이 믿음과 그다음에 이 파란 유니폼이 정말 보기가 싫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첼시가 해줄지는 아직까지 검증은 안 돼 있어. 솔직히 뭐 선수층도 많이 갈아엎었고 그래서 얼마만큼 해줄지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 그냥 단순히 선수층 믿고 감독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신에 첼시한테 오늘 경기에서 유리한 조건은 있죠. 뭐냐면 만약에 첼시가 체력적인 압박을 통해서 웨스트햄의 체력을 많이 빼놓는다면 그러면은 이 백업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포지션에 누구를 쓰든 간에 지금 그래도 뭐 기본적인 이 그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폼은 개폼일진 몰라도 근데 웨스트햄은 그래도 기본적인 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후반 들어가서 이 경기는 좀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첼시가 당장에 쓸 자원들도 많고 저는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뭐 물론 얼마만큼 시즌을 잘 보내고 나중에 시즌 마무리 갔을 때 성적이 어떨지는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지난 시즌 뭐 후반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첼시가 잘할 것 같다. 음. 존나 근거 없는 얘기긴 해요. 야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 시즌 너무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요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뭐 감독도 바뀌었죠. 선수층도 많이 갈아엎었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전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첼시가 분명히 한번 탁 트이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도 웨스트햄 정도는 잡고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첼시 승이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뭐 햄무로 가셔도 돼. 알았죠? 햄무로 가셔도 됩니다. 자, 러브라고 브레스트. 야, 씨. 야, 이 아픈 손가락이 자꾸 나오네요. 그 지난 몽펠 경기 때 그죠? 러브르가 추가 시간에 또 극장골을 넣으면서 또 승점을 가져갔는데 야, 좀 뼈 아프긴 하네요. 자, 일단 러브르 몽펠이랑 무승부를 거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은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이부 리그 팀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뭐 보통 한 5, 6라운드 정도 좀 지켜보자. 근데 지난 몽펠 경기 때는 제가 경기 내용을 봤거든요. 뭐 물론 풀타임을 본 건 아니지만 잠깐 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선수들의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막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홈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브레스트 지난 시즌 중반에 감독 바뀌고 그 에른 로이 감독이 오면서 그래도 뭐 후반기 때 승점도 되게 많이 얻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결국엔 또 잔류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금 당장 뭐 전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 시즌 만에 뭐 주전을 깨찬 리스멜루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카스티오도 있겠고
델 카스티오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듀아론이라든지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수비 쪽 백포 라인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전력에서도 딱히 브레스트가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개막하고 나서 우리가 이거 좀 의아한데라고 느꼈던 배당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에버튼이 풀럼하고 붙는데 에버튼이 홈에서 정배. 약간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 어. 그러니까 얘네가 왜 정배를 받았지? 이 정도로 느끼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또 임대로 또 보강하기도 했고 전력 자체에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그리고 어 잠깐만요. 지난 경기 때 물론 랑스가 퇴장이 있었지만서도 랑스까지도 잡아냈었고 3대 2로 그지? 이때 카스티오 골 넣지 않았나? 음. 근데 그래서 야 지금 브레스트가 밀릴 게 없는데 굳이 왜 이거를 역배를 줬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레스트 프란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예. 어 일단은 로리앙 1라운드에 파리 상대로 또 무승부를 거뒀고 물론 뭐 엔조르페가 이적한 건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또 나머지 멤버들은 또 지난 시즌에 뛰었던 그 멤버들 또 그대로 가져간 로리앙이라서 이번 시즌도 뭐 중위권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니스 지난 경기 때 또 릴이랑 붙어가지고 무승부를 뛰었고요. 둘 다 못 떴네. 음.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기존 전력 외에 기존 전력 외로 구분되었던 그런 선수들이 또 이번에 팀을 또 완전히 떠나면서 좀 그런 건 있었지만 보강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가라든지 뭐 쌍송이라든지 그나마 이제 팀 그 원래 있던 기존 소속팀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딱 2옵션이나 3옵션 정도로 분류됐던 애들이 또 이렇게 보강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당장의 니스 전력을 보면 방금 제가 뭐 보강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어차피 와도 어차피 2옵션이에요. 1옵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력 보면은 니스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백포라인 토디보 그다음에 뭐 단테 바드 아탈 그다음에 뭐 중원에 뭐 언다이시미에도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라보르드 모피 괜찮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야 니스가 뭐 이 경기를 또 얼마만큼 해줄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게 또 새 감독이라서 얼마만큼 영향을 보일지가 또 관건이고 지난 경기도 또 무승부가 뛰어졌잖아. 그리고 로리앙이 막상 또 지난 경기 뭐 파리랑 붙으면서도 무승부를 띄웠고 어쨌든 잘 지켜내는 데는 또 도 같은 애들이니까 요 경기 승부가 안 날 것 같다. 서로 어째 보면은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니스한테 니스도 로리앙한테 뭐 서로 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버거움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얘네 둘이가 지난 시즌에 9위 10인가 그럴 거예요. 딱 그냥 지금 서로 그런 승점을 가져가고 딱 지키는 경기들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잡아가고 이 경기를 제가 뭐 그래도 아까 처음에 멘트 드린 것처럼 무승부가 그러니까 정말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데 오늘 저 그 무승부 박스 두 군데다가 로리앙 물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랭스. 지난 경기 마르세유한테 1대 0으로 졌고. 근데 여러분들 마르세유가 제가 그 요번에 개막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르세유는 요번에 감독도 바뀌고 선수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 근데 자 보세요. 마르세유가 내가 왜 마르세유 얘기를 굳이 하냐면 랭스가 마르세유한테 졌어. 졌는데 문제는 마르세유는
그 경기를 제외하고 자 챔스 3차 예선 음, 결국에는 탈락했죠. 그리고 리그 경기 그 이틀 전에 치러진 거 상대팀 퇴장인데도 두 골 먹으면서 결국에 또 무승부가 떴고요. 그래서 야 그런 마르세유한테 진 랭스 너네는 뭐냐 대체. 근데 제가 올 시즌 이제 딱 개막할 때 랭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로군 지난 시즌에 팀 내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했었던 발로군도 아스날로 복귀를 했고, 그다음 뭐 로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1.5 옵션이었지만 카주스테도 나갔고, 그래서 야 이거 전력에서도 조금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발록은 없는 게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뭐 무네시라든지 마투시와 뭐 아니면은 뭐 이토준야 이런 애들은 남아 있겠지만 확실히 마무리해서 좀 아쉬운 점이 랭스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 막 돌풍을 일으킬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 팀은 좀 더 잘할 것 같다. 이 팀은 못할 것 같다. 근데 일단은 랭스는 조금 하향시켰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고, 지난 시즌에 랭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지난 시즌 잘해주면서 무패행진을 그때 19경기인가 했었나? 지지 않는 경기를 19경기 연속하면서 정말 잘해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했던 지난 시즌도 클레르몽한테 두 경기 다 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전력도 이탈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갖춰지지 않은 랭스가 야 클레르몽한테 요걸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클레르몽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할게요. 아시겠죠? 야 이게 스트라스부르 프렌이냐 오버냐 여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일단은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바뀌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데스리가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디위터 감독. 그래서 리강에서 얼마나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뭐 결국에 지난 경기는 또 4대2로 이기면서 그죠? 또 득점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지금 또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탈한 전력들이 또 꽤나 있다 보니까 조금의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뭐 또 보강도 하기도 했고 일단 모나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이 있는 모나코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이 팀 체급이 있는 모나코라서 당연히 홈에서 잘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전력에서 또 엠블로도 부상이기도 하고 그죠? 요번에 또 데리고 온 살리수 같은 경우에도 당장 또 출전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나코도 전력에서의 이탈은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트라스도 감독이 바뀌었죠. 근데 출발이 좋습니다. 비에이라 감독이 왔는데 비에이라 감독 오면서 또 이제 그 지난 시즌에 그 수비 쪽에 지쿠라든지 아니면 뭐 측면에 리에나르 이런 애들 또 팀을 떠나긴 했지만 나름 보강을 또 잘 해놨어. 그래서 이게 비에이라 감독이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에이라 감독이 어떠한 팀에 처음 가서는 굉장히 좀 잘하는 걸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또 스트라스가 또 이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도 좀 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년에 스테판 감독이었나?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또 골 굉장히 잘 넣었었던 뭐 디알로도 그렇고 가메이로도 그렇고 아무튼 뭐 오늘 모나코 상대로도 충분히 잘 비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
얘네 둘이가 상대 전적에서 어떤 수치가 가장 높은지 아세요? 얘네 둘의 상대 전적을 이렇게 딱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치가 가장 높을까요? 모나코 이긴 거? 아니요. 무승부? 아니요. 스트레스가 이긴 거? 아니요. 그냥 양득에. 제가 옛날부터 설명드리는 거지만 축구에서요 60% 확률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60%가 넘어가면. 근데 얘네 둘의 양득의 그러니까 양득의 확률 오버의 확률이 70%가 넘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인 맞대결이 이 양 팀 다 득점이 있는 페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다득점의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둘 다 지금 이 두 팀 다 감독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디비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비에이라 감독도 비에이라 감독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 크펠 감독을 했어서 야 좀 수비적인 성향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원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역습에서 효율적인 그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감독이라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오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스트라스가 모나코한테 존나 잘 비벼요. 진짜 스트라스가 존나 망해 있을 때도 모나코한테는 잘 비비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프렌을 갈까 오버를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하지? 프렌을 갈까 오버를 갈까? 어. 그쵸. 비에라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탈 팰리스 부임 초반에는 엄청 잘했지. 음.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보려면 오버가 낫지. 왜냐면 한쪽으로 응원하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승, 무, 패. 무패를 응원하는 것보다 뭐 이거 아무거나 떠도 되니까 골만 넣어라. 이게 좀 그래도 뭐 경기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오버 쪽을 우선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랑스 스타드레. 음, 랑스 요번에 자 보세요. 일단은 브레스트 원정 가서 패. 퇴장도 있었고 좀 뼈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 뭐 오펜다도 보내긴 했지만 오펜다나 뭐 포파나 이런 애들 보내긴 했지만 그 또 괜찮은 건 뭐냐면 뭐 보강도 좀 잘 됐어요. 제가 그 툴루즈 어제 얘기하면서 중원에 이제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툴루즈에서 지난 시즌에 완전 완벽한 개주전으로 뛰었었던 스피어링스. 그다음에 뭐 풀지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시죠? 지금 뭐 분데스리가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아무튼 풀리지니 요번에 확실히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리그왕에서 어떤 팀을 정말 이 팀은 정말 잘할 것 같다. 어떤 팀이라고 했었죠?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예. 어쨌든 또 노란 색깔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들입니다. 자, 스타드렌이라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스타드렌이 빨리 좀 쉬운 팀이랑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제 원정이잖아요. 랑스의 작년 홈 성적이야. 이 새끼. 야, 이걸 어떻게 찍어가냐? 야, 이거를 솔직히 깨놓고 말해가지고 내가 암만 스타드렌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랑스 반대를 찍습니까? 작년에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안 그래요? 너무 압도적으로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승패 쪽으로 잡아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진짜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어. 자, 아무튼 뭐 랑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력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지난 경기를 지긴 했었지만 홈에서의 랑스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고 자, 램 봅시다. 야, 일단 요번에 램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리그왕에서 뭐 어지간한 팀들 만나도 정말 다 이길 것 같은 지금 어제의 파리 생제르맹과 지금의 스타드렌이 만나면 나 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스타드렌은
정말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필 이게 랑스 원정이라서 부담스럽네요. 음. 그리고 막상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랑스에 이제 프랑크 헤이스 감독하고 헤이스 감독하고 그 다음에 스타드렌의 이 제네시오 감독, 이 두 감독의 맞대결도 중요해. 두 감독의 맞대결이 헤이스 감독이 진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야 이거 스타드렌을 찍어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랑스가 홈에서 이렇게 잘하는데도 지금 렌한테 원정에서 지금 국내 기준으로 2.60 배당을 준 거면 오즈들도, 그러니까 오즈들도 이거는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전력 자체는 그냥 팽팽하게 보고 있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에 뭐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랑스도 득점을 많이 할 것 같고 렌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다득점 양상으로 갈게요. 예, 오버 쪽이 제일 편해 보여요. 만약에 이 경기가 너무 팽팽해서 뭐 0대 0, 1대1 무승부가 난다면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일단 뭐 기본적인 이 감독 상성도 있고 그다음에 랑스가 홈에서 매우 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야 이거 그렇다고 내가 올 시즌에 스타드렌을 좋게 평가한 팀인데 나름의 이제 평균치에서 고평가한 팀인데 이거를 랑스 승을 가져간다? 이것도 난 불안 요소가 있다 봐요. 그래서 막 이런 0대 0, 1대1 무승부가 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 이 경기는 승패 쪽은 무리다. 차라리 그냥 오버 쪽 찍고 그냥 만약에 오버가 안 나면은 그냥 뭐 정말 팽팽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아무튼 뭐 오버 나겠죠. 음, 아시겠죠? 자, 우니온 베를린 여러분들 작년에 홈 우니온 베를린 기억하십니까? 일단은 미친 또 역사를 썼습니다. 이 우르스 피셔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에요. 과거 스위스 있을 때부터 야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일단은 자 21시즌 컨퍼런스를 가더니 22시즌 유로파를 가더니 23시즌 챔스를 갑니다. 그냥 한 단계로 단계별씩 다 깨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여러분들 우니온 베를린이 이 리그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작년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17전 11승 6무 0패예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홈에서.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어? 진짜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절대 반대가면 안 되는 팀이야. 그래서 홈에서 정말 너무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요번에 이제 또 챔스까지 물론 이제 2시즌 동안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치러왔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제 또 챔스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요번에 또 챔스 경험 있는 애들 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뭐 고젠스도 데리고 왔죠. 그다음 폴란트도 데리고 왔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1290님 알고 계시네. 우니온 베를린이 19시즌에 승격했나? 그래가지고 18시즌 승격이 19시즌부터 뛰었나? 아무튼 계속 상승했어. 어. 아무튼 참 그 승격시킨 감독이 피셔 감독이에요. 근데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에드벌린 됩니다. 됩니다. 아무튼 우니온 홈 우니온 정말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마인츠 야 진짜 개새끼들이죠. 예. 돌문의 우승을 막은 진짜 역대급 쓰레기들인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인츠를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보스 벤송 감독 기본적으로 마인츠를 뭐 저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제 마인츠를 작년에 응원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마인츠가 뭐 작년에 바이에른 미넨도 잡아내고 도르트문트의 우승도 막아내고 그런 도깨비 짓을 한 건 맞지만 참 참 역같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근데 마인츠 같은 경우에 뭐 작년 대비 전력에서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보면은 강팀들을 상대로 좀 고춧가루를 좀 이렇게 제대로 뿌린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일단 주의 깊게 볼만한 거는 뭐냐면 일단 이 어차피 홈 우니온은 정말 그냥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경기력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경기 운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원정에 그 전에 경기 원정에서 조금 움츠려서 경기를 하다가 홈만 가면 라인을 엄청 올려버려. 그냥 그만큼 우니온 베를린의 이런 홈은 정말로 위협적인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양 팀의 감독 맞대결을 보면은 또 우니온 베를린이 굉장히 또 강해. 스벤son 감독을 피셔 감독이 또 잘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팽팽할 거는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보면 팽팽하겠지만 경기 결과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오니온 베를린일 것 같습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니온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쵸. 야, 1290님, 정확하게 멘트 하셨네. 베를린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인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펜성 감독의 마인츠는 그렇게 족밥이 아닙니다. 작년에 몇 위 했지? 한 8위, 9위 안 했나? 마인츠가? 9위 했네요, 9위. 9위. 근데 저는 제 기준상 그래요. 제 기준상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니온 작년 홈에서 득실 30득점 11실점. 마인츠 23득점 30실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인츠가 중원 싸움 잘하잖아요. 우니온 베를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야, 이게 경기 내용은 팽팽할 수도 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마인츠가 중원 싸움에서 잘 비벼주고 어쨌든 또 우니온 베를린의 발을 잘 묶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를 본다면 우니온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니온도 뭐 물론 고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우니온이 이길 거는 같아요.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 프랑크푸르트 요번에 일단 감독 바뀌었습니다. 새 감독 부임했고요. 요번에 또 잔잔하게 뭐 임대도 많고 영입도 있는데 브랑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새 감독이 부임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애들 기용하면서 폭넓게 기용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장에 이제 지금 예상 명단 프랑크푸르트 예상 명단을 봐도 이적생들 이름이 지금 한 3명 가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을 상대로 얼마만큼 홈에서 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이탈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감독 바뀌고 선수진들 바뀌면은 어느 정도 이 적응기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어제 보셨다시피 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 뭐 하이덴마임 하는 거 보셨다시피 2부 리그하고 1부 리그는 기본적인 급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프랑크하고 샬케하고 붙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래도 여러분들 프랑크 찍을 거잖아. 물론 이제 그런 뭐 불안 요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시즌 초반부터 좀 잘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전력에서도 요번에 뭐 보강해 놓은 게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잠시만 그 새끼 데리고 왔더만 요번에 잠깐만 그 이따 얘가
로빈 코우. 로빈 코우 왔더만. 오, 씨. 어질어질하다, 씨. 아, 저 개인적으로 로빈 코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무한히 살아있으면 당연하지. 콜론 지금 전력이 어떻냐면 그래 요번에 걔 데리고 왔다. 그 켈른에서 저기 뭐냐 스킬이 중원보도네. 스킬이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뭐 개체 있고 무한히 있고 린드스트롬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비 쪽에 지금 예상 명단만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빈 코우라든지 그 다음에 하자베 마커터 있고 뭐 일단 어차피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당장에 지금 오늘 선발로 꺼낼 애들 말고도 2옵션으로 쓸 애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뭐 딱히 전력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어. 전력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에는 프랑크푸르트 승 쪽으로 접근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세리에 일단은 뭐 1라운드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어제도 뭐 쉽게 갔죠. 뭐 따지고 보면 나폴리도 이겼고 피오렌티나 이겼고 그다음 뭐 인테르 이겼고 뭐 쉽게 갔다. 맞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도 세리에는 뭐 쉽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불안 요소들을 보자면 야 뭐 굳이 아탈란타 오버를 갈 필요가 있겠나? 아탈란타 여러분들 기억 안 나? 지난 시즌에 그 저기 뭐냐 사스올로랑 붙어갖고 또 1대 0으로 지면서 언더까지 난 거. 승호바 개 몰렸었는데 프렌에 언더 떠가지고 사람들 막 쌍쌍김치 당해보고. 그리고 라치오도 그렇고 유벤도 그렇고 다 좀 불안 요소들은 있다. 그나마 갈만한 건 로마. 홈 로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올림피코 좋아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 올림피코에서 로마는 다르다고. 그래서 로마 정도는 뭐 갈볼만 하다. 그리고 나머지 에르디비시 보여드릴게요. 트벤테, 승, 마해 뭐 알아서 가시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오바, 알크마르 승, 그 다음에 지로나 승, 바르샤. 와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하필 또 카디스네요. 근데 이게 카디스인데 만약에 4시 반 경기였으면 전 무조건 패스인데 2시 반이라서 그래도 2시 반이라서 한번 희망을 걸어본다. 뭐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베티스하고 꼬마 경기인데 저는 이거 오버가 더 좋아 보여요. 오버가 역배인데 저는 이거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벤 언더요. 언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디네세가 어차피 홈에서는 좀 지키는 경기를 좀 할 것 같아서. 지난 시즌부터 네덜란드의 스파르타 경기는 볼 때마다 맨날 오버던데 예? 오버 많이 납니다. 오버가 많이 나니까 오버죠.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언더 제조기 누구 있노? 언더 제조기 누구 있노? 왜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아. 응?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득점이 많이 나는데 오버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야 마요르카가 진짜 진정한 언더 제조기지. 진짜 레전드죠. 잠깐. 야 갑자기 나고야 티 나오니까 또 낙 경기 결과를 또 한번 봐야겠네. 제발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포항 언더 제발. 따하 틀렸네 이씨. 야 포항 언더 하나 틀렸네. 전남 승에 전남 프레네 서울이랜드 프레네 요코 언더. 이거 야 뭔 후반전에 4골이 나노. 한 개 딱 틀렸네. 까비 알론소. 조개님 그 옆에 공데이터 확률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앞에 뭐 승이나 오버 이렇게 적어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거 정리해 놓은 거고 공탄 데이터 노란 박스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들. 근데 조합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경기들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는 그 다음.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